한국은행 김준혁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한국은행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수석 부위원장 김준혁입니다. 일단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매우 너무 공감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년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보수가 열악한 현실을 깨닫고 바로 퇴사를 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정말 공무원 보수위법이 개정이 되는 것을 정말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은행에 온 다음에 공무원에 못지않게 이렇게 국가기관 그리고 여러 공공섹터의 기관들도 열악한 현실을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보다도 못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공무원 인상률보다도 공무원의 보수 임금 인상률보다도 여기 있는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분들의 임금 인상률이 아마 낮을 것입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다고 하는 현실에서 저희는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보다도 낮은 현실을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재부의 의견조차 전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공무원 보수위 같은 경우는 의견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현실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섹터 그리고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기재부 담당관을 만날 수도 없고 통화조차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상 시간입니다. 공무원 보수위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월에 협상이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좀 늦어서 3월로 앞당겨서 협상을 시작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협상이 6월도 아니고 12월에 시작을 합니다. 12월 말에 기재부 승인이 모두 난 다음에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한국은행 노동조합 측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분들의 현실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위법의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 이후에 국가 공공기관들의 기재부 중심의 임금 협상 과정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요, 그 헌법 33조가 이제 노동조합의 어떤 여러 권한을 나열한 조항인데요. 헌법 33조의 일반적인 여긴 근로자로 되어 있죠.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요. 그런 단체 교섭권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유의하게 제약을 둘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공무원인 근로자이거나 아니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의 권리를 법률로 제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방위산업체에 근무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실질적인 단체 교섭권, 그 중에 핵심은 이제 본인의 임금과 처우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것이 실제로 박탈된 상황이나 마찬가지. 아까 말했던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해가지고 한국은행 법까지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특수법인의 임금 결정권을 실제로 기재부가 가져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 위헌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 모든 기관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헌법 33조를 준용하는 형태로 만약 개헌이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더 명시적으로 가야겠지만은 준용한 형태로 저는 임금 체제 바뀌는 게 맞다. 그런 원론적인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예보 김영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준석 의원님이 대선 출마 선언도 하시고 오늘은 아니지만 여기 우리 공공 부분 퍼블릭 섹터 쪽으로 많은 저희들한테 공감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힘이 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기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입니다. 그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아마 많은 노조위원장님들이 계시지만 이 공공부문, 저는 이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아니면 공직유관단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보다는 아까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부문 전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 인식, 그리고 정치인들, 언론들이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인식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이 보상 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이런 부분이 트레이드 오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21세기의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특히 우리가 소속돼 있는 금융산업 이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남아시아, 소위 예전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불렸었죠. 지금은 이제 개발 국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 부분이 오히려 처우가 더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는 그랬겠죠.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는다거나 처우가 좋다고 하면 시내 직장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금융산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산업 발전에 공공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떤 그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서 자유롭게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저희 공공 부문 섹터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면은 절대로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여기 계신 구성원분들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한 경험, 그리고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채용 시장에서도 공공부문이 인기가 많은 거는 그런 부분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공공부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 보상 체계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저 국회 쪽도 제가 그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그쪽이죠. 기획재정위원회 쪽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수년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재부에 담당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공공정책기획과 이런 쪽에서는 그 취지에 공감은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를 바꾸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지금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무원 보수위원회 보수위 관련된 법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의사결정, 우리 여기 공공부문 섹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조건, 임금, 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 구성원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는 뭐 사실 그런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들 중심으로 우선 먼저 그런 부분을 좀 뭐랄까요, 성과 평가나 아니면 보수 체계 같은 것을 논의하고 또 그 다음에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마다 수입 구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입 구조가 조금 더 명확한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바로 좀 그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제 사실상 다른 재원에서 의존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거기에 대한 기준도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다들 생각을 좀 공감하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장희 기업은행 위원장님께서 기업은행 또 특수한 사항도 있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기업은행 위원장 유장입니다. 예, 먼저 이렇게 오늘 뜻깊은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은행 또 위원장님이야 간부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이준석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선 출마하실 때 이준석 의원님 영상을 제가 좀 봤는데 보니까 거기 한 멘트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으면 출마를 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 저희 기업은행 잠깐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2월 27일 기업은행 최초로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이슈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차별임금, 두 번째는 체불임금이었습니다. 차별임금은 앞서 인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구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다트 공시상 30%나 낮게 시중은행 대비 임금이 낮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의 경우에는 총액임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저희가 보상 효과를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체불 임금 상태에 있습니다. 1인당 거의 한 600만 원 가까이 되죠. 기업은행은 법으로 중소금융법에서 이제 설립된 국책은행입니다. 근데 반면에 기재부가 그리고 우호지분까지 포함해 정부가 우호지분 60% 70%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또 있는 통제받는 상장회사입니다. 그 최대 주주인 기재부는 3년 동안 배당으로만 한 1조 몇천억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 배당과 법인세까지 하면 아마 1조가 넘어갈 겁니다. 제가 기업은행 상황을 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 다음 이어지는 얘기들이 아마 그래서 저런 얘기들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를 좀 돕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시장 경쟁을 공공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앞서 이런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완전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공공의 그런 영역에 있는 이유는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기업은행이 역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 기업은행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그 금융위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은행이 엄청 역할을 했다.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당시에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7조 8천억 가까이 자금을 공급하고 한 27만 건의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기업은행 노동자들은 사실 거의 빚독촉 받듯이 대출 심사하고 기표하며 사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죠.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앞서 제가 체불임금 600만 원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시간의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기재부의 일방적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 총액 인건비라는 아마 여기 공공부문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게 되니까 여러 공공부문에 계신 우리 동지들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예.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투쟁을 지금도 농성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은행 노동자가 한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공사업장이죠. 그리고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34세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젊은 조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5년 동안의 취업 경쟁률은 2분의 1로 줄었고요. 반면에 이직률은 5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다 공감하시는 얘기일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남는 것이 국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더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도 뵀었습니다. 근데 2030 세대 또는 40 세대들이 원하는 건 정치권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대안 없이 공감하는 거는 사실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총액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선 공약에서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공공부문의 자율교섭권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지어 줄 것인지 이런 구체적 대안을 정치권에서는 공감하신다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혹시 의원님께서는 많이 공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총액인건비 제도 이게 지금 정말 불합리한 요소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폐지를 대선 공약, 공공부문의 30만 노동자들을 위해 보신 대선 공약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과방위에 있다 보니까요. 과방위에서도 보면 연구소에 일하는 그런 공공적 성격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 총액 인건비 제도 때문에 굉장히 이의 제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신진 연구자들의 어떤 취업이나 발굴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 연구원 내 그런 갈등도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그쪽에 대한 정책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정책화 해가지고 당연히 개선책을 낼 거고요. 총액인건비 제도는 2000년대 초반에 그 2007년인가요? 처음에 나올 때 왜 그랬는지는 알겠지만은 이미 저는 수명이 다한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시장에서 완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지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이 안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경쟁이 아주 심한 곳들부터 시작해서 폐지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입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도 전체가 수명이 다했다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애초에 그 관료주의 사회에서나 이제 통용되는 제도이지 이게 어떻게 아까 말한 헌법 33조 기준으로 봤을 때 헌법 불합치를 받아도 말이 안 되는 말이 될 만한 그런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교섭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제도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연구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불가능을 상대로 투쟁한다. 원래 노동조합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직입니다. 우리 금융권의 양대 노총 그리고 우리 각 기업의 단위 노조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 조합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게 되겠어? 막 그렇게 하시는데 되는 것을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 여기 계신 노동조합 간부님들. 예, 한번 외치겠습니다. 투쟁! 예, 다음으로 우리 무역보험공사 김덕신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무역보험공사 김덕진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한국은행 위원장님과 그리고 공공기관의 처우에 대해서 그래도 개선의 의지를 표현해 주신 이준석 의원님 그리고 여기 취재하러 나오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흔히 공공부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을 쭉 요약을 해보면 국민의 혈세, 방만경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보 정당, 보수 정당 가리지 않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제일 먼저 몽둥이를 드는 거는 공공기관의 방망한 경영. 그들은 이제 잔치는 끝났다. 저희 잔치 한 적 없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즉 기재부에서 초인건비라는 제도를 과거에 만들었고요. 이를 쭉 보다 보면 이 초인건비라는 제도가 굉장히 진화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취지는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많다 보니까 이를 이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견제를 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진화가 되지 않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어, 탄압, 즉 기재부 말을 잘 들어라 라고 강압하는 요소로 요 초인건비 제도가 계속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거는 기업은행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쟁의를 하시지만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이 제도에 순응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노동권이 박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공감의 기준, 국민을 위해서 공공기관, 공공부문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공감의 기준, 이게 무엇이 되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신문 기사에서는 황제라는 수식어가 붙고 혈세, 잔치라는 말이 붙습니다. 즉 합리적인 보수 체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도 굉장히 국민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간략한 예로 몇 개를 설명을 드리자면 기재부에서 여기 공공기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를 2016년도에 정년 연장하면서 도입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임금 피크제 2년차, 3년차에 대한 급여에 대한 인건비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각 초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직원들의 돈을 떼서 줘야 되는 게 지금 공공기관의 현실입니다. 간략한 내용으로 작년에 인턴 채용, 기재부에서 청년 인턴 확대한다고 해서 인턴 채용을 평소에 대비 1.5배 이상 늘리라고 했습니다. 인건비 한 푼도 안 줬습니다. 결국 저희 인건비 깨서 줬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그러면 청년 인턴 채용 안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기재부에서는 경영평가라는 몽둥이를 들고 너희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데 경영평가의 기준도 맞추지 못하는 사악한 기관이야 라는 프레임으로 결과적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공공기관들 다 겪어보셨겠지만 과거에 과도한 대출 금리 규제라는 걸 바탕으로 다양한 각
기관에서 운영되는 제도에 대해서 초인건비에 편입을 시켜서 관련 기준인 4.6% 이하의 경우 그 차액을 전부 다 초인건비로 받게 하는 그런 악랄한 짓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재부에서는 해석에 따른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인건비야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에 대해서 100% 다 사용을 못하고 기재부에서 경평을 통해서 이런 제도에서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임금성 인건비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100% 사용 못하고 어느 정도 남겨두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국민의 눈높이, 물론 국민의 눈높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눈높이를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떤 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동기부여는 뭔가요? 급여나 복지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요.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정치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에 기재부에서 그래도 조금 약간 저는 희망을 조금 봤던 거는 작년에 자녀수당이라는 거를 총인건비에서 풀어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을 이렇게 사회적 문제와 결부해서 연결시켜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야 되는 게 기재부의 역할, 그리고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 이대로 걸어가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먼저 무너질 것이고 공공기관 무너지는 거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